시작하자. 너는 그거 좋지? 네. 자, 우선 제일 먼저 정렬매기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에어컨 끄면 안 될까요? 끄면 안 될까요? 내가 문 끄면 안 되냐고? 끄는 걸 안 되겠다. 이렇게 할게. 이렇게. 왜냐면 에어컨을 끄면 너무 더워. 자, 먼저 보니까 주영이는 아직 안 왔고 성빈이는 뭐 한 15분 정도 지각을 했고 서주영이는 아직 안 왔고. 자, 들어가자. 정렬매기부터. 자, 내 마음은 선생님 근데 이거 질투는 라인 화장 안 해요? 했어. 왜 향 기억이 나지? 했어. 했어요? 중간고사 때. 아 우리 이게 지금 들어간 거야. 내 마음은 한 폭의 기다라고 해서. 그러니까 내 마음이 뭐냐? 원관념이야. 그럼 한 폭의 깃발이 뭐냐? 보조관념이야. 내 마음은 한 폭의 깃발이야. 그 다음에 보는 사람이 없는 시공간에, 밑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니? 아무도 보아주지 않는 시간과 공간에 없는 것 모양 걸려 있다는 거예요. 밑에 보니까 마치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야. 이거는 나의 소외감과 고독감,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1년의 핵심이 고뇌와 번민 속에 살아왔어. 그 다음에 스스로의 혼란과 열기를 견디지 못해서 이러다 보니까 내 마음속은 나는 소외와 고독감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의 혼란을 갖게 되지. 그리고 여기서 벗어나고 싶어하는 열기가 생기지. 그러니까 이걸 견딜 수가 없어서 눈 오는 내거리에 나서면, 그러면 이 내거리는 뭐냐? 밑에 보니까 내면의 혼란을 가라앉혀 주는 곳. 다시 말해서 화자의 내면이 변화할 수 있는 계기. 다시 말해서 깨달음의 공간이 되는 거지. 내거리에 나서면 눈길 위에 연기처럼 덮여오는 편안한 그늘이요. 그러면 내 거리에 갔기 때문에 내가 어떤 마음을 먹어? 편안한 마음을 먹는 거지. 그래서 나는 편안한 그늘을 얻게 돼. 마음의 깃발은 이제금 눈에 음악이나 듣고 있는 걸까? 밑에 보니까 눈은 화자에게 내면의 안정과 평화를 부여하는 소재가 된대. 눈 동그라미 치고. 이거 근데 어디에 있는 거예요? 이거 수능특강. 수능특강에 있는 거야. 우리 거기 있어. 거기 내가 지금 들고 있는 프린트 있어. 이거 했나요? 우리 아마 했을 거야, 중간고사 시간 때. 근데 그때 안 나간 거야. 범위가 맞아요. 저는 필기를 안 했는데. 그게 아마 우리 중간고사 그 시간 때 그러면 나갔는데 지금은 그건 저도 모르겠어요. 근데 나가는지 안 나가는지. 두 개니까 C 두 개니까 해. 이거 지금 걔가 주영이한테 보내줬어. 뭐라고요? 시험범위 들어간다. 이게 들어간다고요? 정념애기하고 질투는 나의 근데 두 개. 저 프린트가요. 중간고사 때부터 쭉 돼가지고 저 프린트 반 정도는 중간고사 때 보고 두 개 들어갔어. 네, 중간고사 근데 때. 지금 저게 아마 한 6개인가가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시험 범위로 나한테 얘기해 준 거는 4개밖에 없어. 들국하고 떠나가는 배하고 정념애기하고 질투는 나의 4개. 들국하고 떠나가는 배는 맞는 것 같은데. 질투는 나의 힘도 맞을걸요. 그럼 맞아. 왜냐면 질투는 나의 힘하고 나의 힘을- 이거하고 같이 세트야. 아니, 질투는 근데 나의 힘은 확실하게 그 중간고사 끝나고 배운 것 같아요. 아니 안 배운 것 같은데. 안 배울 수 있지. 진도 차이가 나면. 진도 차이가 나면 안 배울 수 있지. 자, 계속 들어간다. 마음의 깃발은 이제 눈에 음악이나 듣고 있는가? 그 다음, 이연의 핵심은 눈길 위에서 내면의 평화를 느껴. 뭘 통해서? 눈을 통해서. 어디에서? 내거리에서. 왜 나왔어? 혼란과 열기 때문에. 그럼 혼란과 열기는 왜 생겼어? 내가 가지고 있는 소외와 고독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지. 3년. 나에게 소원이 있다면 뉘우치지 없는 일몰이. 일몰은 죽음을 상징해. 그러면 뉘우침이 없는 죽음은 뭐냐? 내 삶에 있어서 반성하지 않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는 거야. 나는 반성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고요히 꽃잎인 양 쌓여가는 그 일이다. 황제의 항복문서와 같은 무거운 슬픔이 맑게 가라앉은 하얀 모래벌판 같은 마음씨의 벗은 없을까? 나는
그런 맑고 깨끗한 마음씨를 가진 사람과 벗하고 싶어. 그래서 밑에 보니까 순수하고 정화된 내면을 지니고 싶다라는 소망을 가져. 마지막 4연. 내 마음은 한 폭의 깃발이야. 처음에 나왔던 게 다시 나오네. 수미상관이야. 보는 이 없는 시공에 때로는 울고 때로는 기도드린다. 밑에 보니까 인간적인 한계를 인식했어. 그래서 종교적인 기원과 태도를 보인다라고 해서 그래서 경건한 태도로 삶의 고뇌와 번민을 극복하려고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다음에 두 번째 작품. 근데 변형된 수미상관하고 그냥 수미상관하고 똑같은 거예요. 수미상관은 똑같은 거고 변형된 건 약간 변화가 있다는 거지. 위에는 나는 울고 웃는다라는 표현이 없잖아. 근데 밑에는 그게 있잖아. 특징은 다 똑같은 거잖아요. 그치? 수미상관. 질투는 나의 힘 들어간다. 잠깐만. 이거 꺼야 되나 그러면? 잠깐 꺼야 되나? 왜요? 일시정지를 해야 꺼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질투는 나의 힘이야. 기영도 이 사람은 그때도 얘기를 했을 거야. 아주 오랜 세월이 흐른 뒤에 미래 시점이지. 그래서 밑에 보니까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았을 때 힘없는 책갈피는, 여기서 책갈피는 뭘 의미한다? 이거 시험에 자주 나온다. 자신의 삶의 기록이다 라고 얘기했네. 자신의 삶의 기록이 이 종이를 떨어뜨리리 무력한 삶을 살 것이다. 나는 내 삶이 무력한 그런 삶이 될 것이다. 그 다음에 그때 미래의 시점에서 과거인 지금 현재를 바라보는 지금 미래의 어느 시점에 내 마음은 너무나 많은 공장을 세웠다. 공장 동그라미 쳐봐. 이건 열정이야. 또는 소망. 나는 너무나 많은 소망을 세웠어. 젊은 날이니까. 어리석게도 그토록 기록할 것이 많았더란 말인가. 나는 그 젊은 나이에 그러니까 미래 시점에 지금을 바라보는 거야. 미래 시점에 지금을 바라봤을 때 미래 시점에 나는 뭐라고 반성을 하느냐? 야, 나는 그렇게 반성할 게 많았단 말이야. 나는 그렇게 공장을 많이 세웠었어? 소망하는 게 그렇게 많았어?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지. 구름 밑을 천천히 쏘다니는 개처럼 밑에 보니까 구름은 눈에는 보이지만 잡을 수는 없어. 마찬가지로 헛된 꿈을 얘기할 때 구름을 얘기해. 그래서 그 구름을 쏘다니는 개처럼 나는 살았다는 거야. 마치 내가 세운 수많은 공장들은 다 뭐였어? 구름 같은 거였어. 보이긴 하지만 잡을 수 없어. 그러니까 헛된 환상 같은 그런 꿈을 위해서 돌아다녔단 말이야. 예를 들어 이런 거지 뭐. 선생님이 고등학교 때 가졌던 내가 글을 써서 훌륭한 대한민국 최고의 작가가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내 글을 받고 영감을 얻고 난 그런 작가가 될 거야. 이게 지금 내 나이 때에 생각하면 헛된 망상이었던 거지. 마찬가지야. 구름 밑을 천천히 쏟아지는 개처럼. 그러면 개는 나의 비유적 표현이 되는 거지. 그리고 구름은 헛된 환상이 되는 거고, 구름 밑을 천천히 쏟아지는 개처럼 지칠 줄 모르고 공중에서 머뭇거리고 있었구나. 헛된 열망만 소망하고 그렇게 생활했구나. 나 가진 것은 이제 탄식밖에 없어. 저녁거리마다 물끄러미 청춘을 세워두고서 내 삶이겠지. 저녁마다 밑에 보니까 성찰의 시간이래. 나는 성찰의 시간마다 물끄러미 나를 세워두고 살아온 날들을 신기하게 세워보았으니 자아 성찰을 해보았으니 그 누구도 나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이 말은 뭐냐? 모든 사람들이 나를 우습게만 봤구나. 나는 그렇게 살아왔구나. 그래서 타인에게 영향을 주지 못하고 타인으로부터 인정도 받지 못하는 그런 삶이었구나. 내 희망의 내용은 모두 질투뿐이었구나. 그러니까 그때도 내가 이런 얘기를 했을 거야. 내가 뭐가 되고 싶어요? 라고 할 때 내 소망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누구처럼 되고 싶어요. 누구처럼 되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뭐 야구 선수를 얘기하거나 뭐 피겨 김연아 같은 피겨 선수가 되고 싶어요. 라는 거는 내 소망이 아니라 김연아로부터 시작되는 열등감, 질투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보는 거야. 그러니까 난 누구처럼 되고 싶어요. 난 누구처럼 되고 싶어요. 라는 것들이 바로 나에게도 있었는데 그런 것들은 전부 다 그런 사람들에 대한 질투에서부터 시작됐구나. 그러면 내 삶은 그런 사람들로부터의 질투에서부터 시작되는구나. 이렇게 보는 거지. 그 다음에 질투뿐이었구나.
그리하여 나는 우선 여기에 짧은 글을 남겨둔다. 반성문이겠지. 그 다음에 나의 생은 미친 듯이 사랑을 찾아 헤맸지만 타인의 사랑을 받기 위해 노력을 죽으라고 했는데 타인으로부터 인정받기 위해서 타인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미친 듯이 노력을 했는데 나는 단 한 번도 스스로를 사랑하지 않았구나. 밑에 보니까 스스로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위해 나는 단 한 번도 노력하지 않았구나. 옆에 봐봐. 옆에 보니까 자, 주제는 뭐야? 질투로 점철된 젊은 날에 대한 반성. 다시 말해서 지금 현재의 내 삶에 대한 반성이지. 그 다음 특징, 영탄적인 어조로 화자의 삶을 성찰하고 있다. 비유, 그렇지. 뭐 공장이라든가 아니면은 깃발이라든가 공장이라든가 개라든가 이런 것들 비유를 통해서 화자의 처지를 드러낸다. 그 다음에 반어적 표현으로 냉소적이고 비판적인 태도를 드러낸다. 이게 어디 있었지? 반어적이다. 오랜 세월 흐른 뒤에 힘없는 책갈 비추는데 그때만 너무나 공장을 많이 세웠으니 어리석게 쏘기를 구름 밑을 천천히 지지를 누르는 공중에 머물거렸다. 나 가진 곳 80 저녁 때마다 물구름이 청춘을 세워두고 나라함은 신기하게도 세워보았느니 신기하게 세워보았느니 요것도 반어적인 개념이 되겠다. 또 누구도 나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내 희망의 내용은 질투뿐이었다. 그래서 나는 우선 여기에 짧은 글을 남긴다. 나의 생은 미친 듯이 사랑을 찾아 헤맸지만 단 한 번도 살아온 날들에서 무의미하게가 빠진 거 그거 아니에요? 이게 반어야? 반어는 속마음과 반대로 얘기해야 되거든. 그러면 긍정적으로 얘기하는 부분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살아온 날들인데 무의미하게 살아온 날들을 신기하게 세워보았으니 요게 아마도 반어법인 것 같아. 요게 신기하게 세워보았으니 요게 반어. 오케이. 그 다음에 미래 시점을 가정해서 과거를 돌아보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오케이. 자, 다음 작품 들어가 봅시다. 한중록. 이거는 사도세자가 죽는 그 내용을 기록한 겁니다. 그래서 해경궁 씨가 아내인데 이 아내가 자신의 보고 기록한 것들을 남편이 죽어가는 것들을 그대로 기록을 했어. 물론 여기에는 어떤 자기에 대한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지, 그렇지? 왜냐면 여기에도 사도세자가 그러니까 아내 해경궁 씨를 야속해하는 그런 부분이 나와. 굉장히 똑똑했다 그래 사도세자가. 근데 나중에 왕이 뭘 하라 그랬는데 계속 안 하고 이러면서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이거는 옆에 봐봐. 갈래는 국문수필이고 궁중수필이고 회고록이야. 요거 밑줄 치고. 그 다음에 주제는 사도세자의 참변을 중심으로 한 파란만장한 인생을 회고했다. 오케이. 그 다음에 특징은 우아하고 품위 있는 궁중 용어를 사용했다. 자전적 회고의 성격을 지닌다 라고 되어 있어. 만약에 나는 그냥 학교 프린트물로 할래. 그럼 프린트물로 해도 돼. 똑같은 부분을 갖고 왔으니까. 그날 밑에 보니까 영조 38년 1762년 5월 23일 날 나는 덕성합으로 오라 하오시니 나는 누구냐? 해경궁 홍씨야. 그 다음에 덕성합 위에 보니까 창경궁 안에 있는 전각이래. 누각으로 오라고 하시니 누가? 사도세자가 나한테 야 덕성합으로 와 라고 이제 사람을 시킨 거지. 그때가 정오쯤 12시쯤이나 되었는데 홀연 까치가 수를 모르게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경춘전 창덕궁 안에 경전을 애워싸고 우니 그랬어. 여기에서 위에 보니까 홀연 까치 세모 쳐봐. 보통 까치는 긍정적인 걸로 많이 하는데 밑에 보면 뭐라고 돼 있느냐? 불길한 징조다 라고 돼 있어. 홀연 까치가 수를 모르게
경춘전을 애워싸니 요 부분 꺽쇠되어 있지. 요 부분이 불길한 징조래. 그는 어인 징조인가 괴상하다. 세손이 자, 이 세손이 누구냐? 정조야. 자신의 아들. 세손이 환경전에 계신지라. 여기에는 경춘전 동쪽에 있는 전이라고 되어 있는데 쉽게 말하면 지금으로 얘기하면 공부방이야. 정조가 세자로 있을 때, 세자가 아니지. 공부하는 그런 곳이야. 경전전에 계신지라 내 마음은 황황한 중에 당황한 가운데 세손이 정조, 나중에 정조가 되는 애, 자기 아들, 몸이 어찌 될 줄 몰라 그리 내려가 이랬거든. 자, 잠깐만 좀 얘기를 할게. 이게 왜 그러냐면 봐봐. 지금 왕인 시아버지가 내 남편, 다시 말해서 세자야. 얘를 죽이려고 들어. 그 얘기는 뭐냐? 잘못하면 내 아들도 죽을 수 있다는 얘기가 돼. 무슨 소린지 이해가지? 왜냐? 저 사도세자, 저 자식 저거 죽여버려. 그럼 뭐야? 정조? 야, 쟤도 죽여. 이럴 수 있거든. 왜 그러냐면 이래서 그래. 나중에 정조가 왕이 되면 어떻게 될까? 야, 할아버지 영조 무덤 파버려. 내 아버지 죽인 놈이야. 이럴 수 있거든. 복수를 할 수 있거든. 그치? 굉장히 무서운 일이거든. 그러니 이거 잘못하면 내 아들도 죽을 수 있어. 그럼 아들이 죽으면 어떻게 될까? 난 무사할까? 나도 무사하지 못해. 그러면 나만 무사하지 못할까? 아니, 내 친정도 다 작살이나. 왜? 세력을 없애야 되니까. 얘네들이 나중에 세력이 커지면 영조인 나를 나쁘게 평가하는 그런 글을 쓸 수가 있잖아. 그러니까 싹을 잘라야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세손더러 아무 일이 있어도 무슨 일이 있더라도 놀라지 말고 마음 단단히 먹어라. 왜? 잘못하면 너 아버지 죽을 수 있다. 그렇더라도 너는 여기서 끝까지 버텨가지고 왕이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천만당부를 하고 어찌할 줄 모르고 있었는데 거동이 어찌 지체하여 미시, 그러니까 12시에 오라고 했는데 1시에서 3시, 다시 말해서 2시쯤에 간 거야. 후에나 휘령전으로 오신다는 말이 있으니 자, 휘령전으로 누가? 영조가 온다는 말이 있으니 그러할째 소조가 사도세자께서 나를 덕성앞으로 빨리 오라고 재촉하시기에 가서 뵈니 그 장하던 기운과 불호령 같던 그런 언사도 아니 계시고 고개를 푹 숙이고 왜? 잘못하면 자기가 죽을 수 있다는 걸 느끼니까. 그 다음에 상냥하여 벽에 의지하여 앉아 계시는데 안색이 놀라시며 혈기가 줄어드시고 나를 보시더니만 응당 화증을 내오셔 오죽 응당 당연히 화증을 내셔서 오죽하지 아니하실 때 요거 밑줄 쳐봐. 응당 화증을 내오셔. 지금 무슨 소리냐면 지금 사도세자가 나를 지금 빨리 덕성앞으로 오라고 연락이 왔어. 그래서 갔단 말이야. 그러면 얘가 뭐라 그랬냐면 응당 당연히 화증을 내야 되는데 라고 했어. 이 얘기 뭐냐? 평상시에 사도세자가 날 보면 짜증을 많이 낸 거야. 짜증을. 그래서 내가 오라 그래서 갔어. 그럼 난 당연히 마음속으로 또 뭐라고 하겠네. 한 소리 듣겠네. 꼬투리 잡아가지고 잔소리 하겠네. 그리고 갔는데 화를 안 내. 왜? 자기도 직감한 거야. 오늘 잘못하면 내가 죽는구나. 정말 비참하게 죽거든. 커다란 귀주에다가 나무로 만든 상자에다가 얘를 집어넣어. 근데 사도세자가 등치가 좋았대. 근데 이 뒤주에 잘 안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강제로 때려서 집어넣었어. 집어넣은 다음에 밖에서 문을 잠궈. 그리고 어디에 뒀느냐? 햇볕 잘 드는 곳에다 둬버린 거야. 언제 동안? 보름 동안. 굶어 죽어. 나중에 너무 배가 고프잖아. 자기 오줌을 자기가 받아먹었다는 얘기 기억이 있어. 버티다가 끝내는 15일 동안 굶으니까 아무것도 안 주고 안에서 오죽 소리를 질렀겠어. 살려주십시오. 배가 고픕니다. 밥 좀 주십시오.
아버지 제발 세자야. 제발 살려달라. 근데 굶겨 죽어. 보통이 아니지. 근데 이게 해석을 시험에 낸다는데 지금 이거 보면 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뭐 세손 다려가 여기서는 세손 더러로 되어 있고 더러나 다로나. 네, 그런데 저희는 시험을 볼 때 그 모양을 보고 뜻을 맞춰야 되니까. 그럼 이거 보고 그거 다시 한번 보지 뭐. 아니면 현대어풀이가 완벽하게 현대어풀이가 되어 있는 게 있거든 또. 그걸 같이 또 줄게. 그것도 띄워줄게. 그 다음에 근데 여러 개가 있는데 한중록 해설이 여러 개가 되는데 딱 이게 맞아떨어져. 딱 다른 것들은 그러니까 이게 책으로 되어 있는 거잖아. 약간씩 달라. 한중록이 길어. 한중록이 긴데 이게 딱 이 부분이 맞아떨어져. 왜냐면 여기가 클라이막스거든. 죽는 부분이라서. 근데 이것도 약간 다르거든. 근데 얘는 처음부터 끝까지가 딱 맞아. 그래서 이걸로 한 거야. 그걸로 다시 한번 해달라 그러면 내가 다시 한번 해줄게. 그리고 시험 범위가 지금 다 나왔니? 안 나왔어. 아직 안 나왔어요. 지금 3주 정도 남았기 때문에 3주밖에 안 남았어. 3주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이거 이제 나올 때가 됐는데. 자, 계속 들어가자. 응당 화중을 내셔서 오죽하지 아니하실 듯 4명 해경궁 자신의 목숨이 그날 마칠 줄을 스스로 염려하여. 그러니까 이거지. 옛날에는 남편이 죽으면 아내도 따라 죽었거든. 이제 내 목숨이 다 하겠구나. 이런 생각까지도 들은 거야. 얘는 4명이 그날 마칠 줄 스스로 염려하여 세 손을 정조야 경계 부탁하고 왔는데 생각과 사기는 말씀과 얼굴 표정 그리고 생각과 예상이 다르셔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마도 이상하다. 자네는 좋게 살게 될 것 같네. 자네는 안 죽고 살 것 같아. 나만 죽을 것 같아. 나는 자기를 죽이려는 뜻이 무서워. 무슨 소리냐면 이 얘기야. 지금 사도세자가 나를 나 혼자 죽게 만들려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이게 어떤 부분이 앞부분에 있냐면 겨울 모자를 꺼내달라 그래. 사도세자, 그러니까 정조의 자기 아들의 정조의 겨울 모자를 꺼내달라 그래. 왜? 아버지가 계속 오라 그러거든. 근데 얘가 못 가. 무서워서. 그리고는 그 정조의 모자를 꺼내가지고 그걸 자기가 쓰겠다고 해. 그러니까 왜 그러세요? 왜 정조 모자를 쓰려고 그러세요? 당신 모자를 쓰세요. 라고 얘기해. 그랬더니 사도세자가 뭐라 그러냐면 왜? 내가 살고 싶어서 그래. 라고 얘기하거든. 무슨 소리냐면 이런 의미가 숨어 있는 거지. 내가 이제 사도세자 자기 모자를 쓰는 게 아니라 정조 자기 아들의 모자를 쓰고 아버지한테 가. 그럼 뭐가 떠오르겠니? 정조가 떠오르겠지. 그러면 봐봐. 아들은 더럽게 미워. 아들은 더럽게 매운데 나 할아버지잖아. 손자는 귀여울 수 있잖아. 그러면 저 새끼 저거 죽여버려야 되는데 내 손자가 그럼 아버지가 없는 애가 되는 거 아니야. 내 참아. 너는 죽이고 싶은데 네 손자 그 귀여운 눈에 넣어도 아플 것 같지 않은 그 손자 때문에 널 살려준다. 요걸 원하는 거야. 그래서 자기 아들의 모자를 꺼내달라 그러는데 이 해경궁 씨가 거절을 해. 네 거 써라. 왜 맞지도 않는 모자를 쓰냐. 얘는 그런 거잖아.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갑자기 한 7살, 6살 된 아들 모자를 쓰려고 그래. 요만한 걸 요렇게. 그러니까 아니 왜 그 모자를 쓰세요? 그냥 당신 모자를 쓰세요. 왜? 거짓말로 오한이 난다 그래서 아버지한테 안 가려고 그런 거거든. 그러니까 그러면서도 자기 목숨을 살기 위해서 아들의 모자를 달라 그러는데 아내가 거절해. 그러니까 왜? 나만 죽게 하려고? 나하고 관계가 없게 만들려고? 그래서 너하고 내 아들은 살게 만들려고? 참 대단하다. 이런 부분이 나와. 그 부분에. 이런 부분이 나와. 그래서 여기서도 자네는 아주 자연스럽게도 살겠네. 나는
자기를 죽이려는 뜻이 무서워. 또는 너 혼자 살려는 뜻이 무서워. 그러니까 이 말을 하는 주체가 지금 사도세자. 사도세자지. 하시기에 내가 눈물을 흘리며 말없이 당황하여 손을 비비고 앉아있는데 휘령전으로 오시고는 영조가 소조를 부르신다 하니 이상할손 이상한 것은 어찌 피차는 말도 달아나자는 말도 피하자라는 말도 달아나자라는 말도 아니하시고 그전에는 도망가자 피하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요번은 그런 말을 안 해. 아니하시고 좌우를 치지도 아니하시고 조금도 화증을 내시는 기력도 없이 썩 용포를 달라 하여 입으시며 말씀하시기를 내가 학질 말라리아를 앓는다고 하니 여기 나오네. 새 손에 모자를 가져오거라 라고 했어. 밑에 보니까 사도세자의 의도가 나오지. 학질에 걸린 사람은 한여름에도 한기를 느끼므로 사도세자는 자신이 학질 환자인 것처럼 보이기 위해 한여름인데도 방한모락을 가져오라고 한 것이다. 이는 부왕영조가 자신을 죽일 것을 예상하고 영조의 마음을 누그러뜨려 죽음을 모면하기 위해 의도적인 행동이다. 그리고 새 손에 휘향을 가져오라고 한 것은 새 손에 대한 부자지간의 끈을 놓지 않기 위해서다. 이렇게 해석을 했네. 오케이, 좋아. 가져오라 하시거늘 내가 그 방한모는 작으니 당신의 방한모를 쓰시고자 하라. 그래서 내인더러 궁녀더러 당장 남편의 방한모를 가져오라고 하니 목매밖에 썩 하시기를 뜻밖에 대끔 말씀하시기를 자네가 아무렇게나 무섭고 흉한 사람일세. 왜 무섭고 흉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느냐. 그러니까 얘는 자기가 살기 위해서 자기 아들의 모자를 갖고 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왜 그러세요? 아니 우리 아들의 모자는 왜요? 당신 모자 써요를 그렇게 해석한 거지. 자꾸 우리하고 엮지 마. 죽으려면 너나 죽어. 사도세자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그러니까 얘가 뭐라 그래? 무섭고 흉한 사람이다 라고 표현을 한 거야. 그 다음에 자네는 새 손 데리고 오래 살겠네. 내가 오늘 나가 죽겠기에 사회로 와서 마음이 꺼름칙하여 새 손의 회양을 안 있으랴 하는 심수를 알겠네. 여기서는 그럼 두 가지가 되지. 이 자습서에서는 뭐라 그러느냐? 새 손과의 끈을 놓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또 하나는 자기가 살기 위해서. 두 가지로 해석되는 거지. 그 다음에 그 말씀이 마음이 없는 말씀이니 그럼 이를 쓰소서 하니까 싫어. 사나운 것을 써서 무엇 하겠는가? 하시기에 이런 말씀이 어찌 병환 드시니 같으시며 병이 든 사람 같으며 어찌 공손하게 나가려 하시는가? 다 하늘이 원통하도다. 하늘이 점주해 주신 일이니 원통할 따름이다. 이런 거지. 그러할 때 날이 늦어지고 그리고 빨리 오라고 영조가 사도세자 보고 빨리 오라고 재촉하여 나가시니 대조께서 영조께서 휘영전에 앉으시고 칼을 안으시고 칼을 안고서 누가? 영조가 땅을 두드리면서 그 처분을 하시게 되니 그 처분이 뭐야? 야, 저 아들 새끼 저거 죽여버려. 이 처분을 하시게 되시니 차마 만극하니 그 경상을 그 모습을 내 차마 기록한다. 서럽고 서럽노라. 다음 페이지. 그 다음에 나가심에 사도세자가 영조 앞으로 나가심에 영조께서 어미 노하시니 성음이 들리는데 휘영전이 덕성함과 멀지 아니하니 담 밑에 사람을 보내어 보는데 벌써 용포는 벗겨졌어. 야, 저 용포 벗겨. 재수없다. 저 용포 벗겨. 그 말은 뭐냐? 세자에서 폐위시키겠다는 의미야. 용포를 벗기게 하시고 엎드려 계시라고 하니 대처분이 밑에 보니까 사도세자가 음모를 꾸몄다 하여 그 죄를 다스리는 것. 대처분이 오신 줄 알고 천지만극하여 흉장이 가슴과 속이
분열하는지라 찢어지는지라. 사실 이게 되게 웃긴 거야. 되게 웃긴 게 뭐냐면 야, 얘 사도세자거든. 세자야. 좀 있으면 왕이 돼. 근데 사도세자가 역성혁명을 꿈꾼다라고 해서 얘를 죽이라고 한 거야. 이상하잖아. 얘 가만히 있으면 지가 왕이 되는데 왜 역성혁명을 해? 할 이유가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어떤 간신들의 말에 속아 넘어가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지. 그 다음에 개에 있어 부질 없어서 거기에 덕성합에 있어 부질이 없어 세손에게 세손 계신데 어디였지? 세손 계신데가 여기도 무슨 환경전 세손 계신데 환경전이야. 환경전 세손 계신데에 나가서 세손 계신데 환경전에 와 붙들고 어찌할 줄을 몰라 하는데 신시 3시에서 5시 전후 즈음에 내간이 들어와 밭소주방에 쌀 담는 괴 이게 뒤주야. 여기다 담아서 죽여버려. 뒤주를 내라고 한다고 하니 어쩐 말인가. 황황하여 당황하여 내지 못하고 세손궁이 후일에 정조가 망극한 거조가 있는 줄 매우 중대한 조치가 있는 줄을 알고 문정전에 들어가서 아버지를 살려주십시오. 영조한테 비는 거지. 하니까 대조께서 영조께서 나아가 어미하시니 나와 여기서 주체는 뭐라고 세존이래. 나와 왕자 제실에 앉아 계시더니만 내 그때 경정이야 모습이야 고금천지간에 그런 모습이 없더라. 세선을 내어보내고 천지 합벽하고 1월이 회색하니 자 사도 밑에 보니까 사도세자가 죽임을 당하게 된 것에 대한 나의 비참한 심정이 드러난다 라고 돼 있네. 세손을 내보내게 하고 그러니까 영조가 야 저 손자 내보내 야 이런 거 보기 그러니까 내보내 이래서 나가게 한 거야. 세손을 내어보내고 천지가 무너지고 1월이 해와 달이 회색하고 빛을 잃고 내 어찌 일시에 세상에 머물 마음이 있으리요. 칼을 들어서 명을 끊으려 하니 이랬단 말이야. 방인이 빼앗음으로 인해서 여기서 방인은 후궁이야. 후궁이 칼을 빼앗음으로 인하여 뜻같이 못하게 되고 다시 죽고자 하되 촌철 칼이 없으니 못하고 숙문당으로 말미암아 거쳐서 휘령전 나아가 건공문이라 하는 문 밑으로 가니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하고 여기까지가 자신의 감정이래.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하고 다만 대조께서 칼 두드리는 소리와 소조께서 아버님 잘못하였으니 이제는 가라 하옵시는 대로 하고 하라 하옵시는 대로 하고 공부하라 하면 공부하고 뭐하라 그러면 뭐하고 하겠습니다. 글도 읽고 말씀도 다 들을 것이니 이렇게 하지 마옵시오 하시는 소리가 들리는데 간장이 내장이 마디마디가 끊어지고 앞이 막히니 가슴을 두드려 아무리 한들 어찌하겠는가. 당신 용기와 힘과 건강한 기운이 뒤주 속에 들라 하신들 아무쪼록 아니 들어가니 어찌 필경 마침내 들어가시게 되고 처음에는 뛰어나오려고 하시기에 이기지 못하여 그 지경에 미치오시니 괴에 갇힌 상태에 이르게 되었으니 하늘이 어찌 이되도록 하신단 말입니까? 하늘이 어찌 이렇게 하게 만든단 말입니까? 야 어디까지지? 잠깐만 선생님 저 물 좀 마실게요. 핸드폰에 걔가 찍어서 나한테 보내줬는데 이게 누구야? 주영이야? 어떤 거야? 이거 뒷점. 있어 너한테 프린트? 어떤 거야? 이거 그게 어디까지냐고. 어이 필경에 들어 계시다는 거지. 어디? 지금까지 읽는데 당신 용력과 장기를 개를 들라 하신들 아무쪼록 아니 들어오시지 어이 필경에 들어 계시다는 거. 그러니까 촌촌 그 문장 다음 문장까지.
아, 어휘 필경 들어가신 거. 그러면 거기까지 했네. 오케이. 어디까지? 다시. 어디까지냐면 그 여기 방금 전에 읽은 데 있지. 그 바로 앞 문장. 여기까지. 여기. 좀 번고. 다르네요, 근데 진짜. 번고까지. 여기까지야. 자, 그 다음에 끝이. 끝이네. 그리고 하나 더 있어. 하나가 뭐냐면 자습서에 보면 자습서 몇 권이에요? 내가 너희들한테 나눠준 자습서. 2권이잖아요. 자습서 한 권이지. 아 이거요? 자습서. 아. 거기에 맨 다음 거, 그 다음 거 보면 그 어느 날 복음을 나서며 그게 있어. 260인가? 몇 쪽에 있지? 그게 있어요? 맨 뒤, 맨 마지막. 몇 페이지야? 아 281쪽. 281쪽. 오케이. 요거는 대단원 얼거보기 여기에 있는 겁니다. 281쪽. 요게 마지막이야. 자, 들어가 보자. 요거 하고 나서 문제풀이 들어가겠습니다. 너부터 먼저 하고, 희건이 네가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네가 하고. 뭐라고요 지금 하는 거? 어느 날 복음을 나서요. 거기 있어. 자, 들어간다. 아, 어떤 거? 어느 날 복음을 나서며. 거기 있다고? 거기 있잖아. 너 거기 있잖아. 아니. 뒷페이지. 거기 있잖아. 아니. 그쪽 말고 반대쪽. 거기. 그쪽. 여기요? 아 예. 자, 어느 날 복음을 나서면서. 이건 뭐냐면, 독재시대에 소시민적으로 살고 있는 자신에 대한 비판이야. 그러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내가 나를 비판하는 거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자아 성찰이 나오고, 그 다음에 자신에 대한 조소가 나옵니다. 조소가 뭐냐? 비웃음이야. 자신에 대한 비웃음이 나와. 자, 그러면 한번 들어가 볼게. 갈래는 자유시고 서정시고, 이건 시험에 안 나오는데 참여시는 중요하다. 참여시는 중요하고, 그 다음에 참여시는 뭐냐? 현실의 잘못된 부정적인 모습을 참여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바꾸겠다는 거야. 밑에 성격, 현실 참여적, 비판적, 반성적, 자조적. 요거는 다 형광펜. 그 다음에 주제, 부당한 현실에 저항하지 못하는 소시민적인 자신의 삶에 대한 자기 반성이다. 요거 밑줄, 요거 형광펜. 그 다음에 특징은 뭐냐? 대비되는 상황을 제시하여, 맞아. 대비되는 상황을 제시해서 주제를 강조하고 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체험을 바탕으로 한 구체적인 사건들이 나열된다. 그렇지. 그 다음에 반복적인 표현과 자조적인 독백을 사용해서 반성적인 태도가 드러난다. 오케이. 자, 들어가 보자. 왜 나 동그라미 쳐봐. 화자. 왜 나는 조그만 일에만 분개할까? 그러니까 작은 거에는 막 화를 내면서 정작 큰 거, 뭐 예를 들어 여기 있는 걸로 얘기를 하면, 아니 저 고깃집은 왜 고기를 요거밖에 안 줘? 이런 거 막 화를 내면서 독재 상황에 대해서는 찍소리 못한다 이거야. 독재 상황에 대해서는 찍소리 못해. 그래서 나는 왜 조그만 일에만 분개하는 걸까? 옆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니? 자조적인 질문이다 라고 했지. 저 왕릉 대신에 왕궁의 음탐함 대신에 밑에 보니까 권력자의 부정과 부도덕함 대신에 그런 건 내가 건드리지 못해. 그런 건 찍소리 못해. 그런데 50원짜리 갈비가 기름덩어리만 나왔다고. 그러니까 비본질적인 거, 사소한 거였으면 나는 화를 내는 거야. 50원짜리 갈비가 기름덩어리만 나왔다고 분개를 하고, 옹졸하게 분개를 하고, 설렁탕집 돼지 같은 주인년에게 밑에 보니까 욕설과 비속어를 사용했어. 화자의 속된 모습을 드러내기 위한 장치다 라고 되어 있네. 형광펜. 설렁탕집 돼지 같은 주인년한테 욕을 하고 옹졸하게 욕을 하고. 그러니까 나는 왕궁의 음탐험에는 찍소리 못하다가 지금 갈비집 주인 아줌마한테는 막
돼지 같은 년이라고 욕을 해. 왜? 갈비 적게 나왔다고. 그 다음에 한번 정정당당하게 붙잡혀간 소설가를 위하여 실제로 황석영이라는 소설가가 독재 상황에 대해서 비판을 했어. 그래서 박정희가 얘를 잡아갔어. 근데 얘는 찍소리 못하는 거야. 찍소리 못하는 거야. 그래서 한번 정정당당하게 붙잡혀간 소설가를 위해서 언론의 자유를 요구하고 월남 파병에 반대하는 자유를 이행하지 못하고 이건 못해. 이런 건 못해. 20원을 받으러 3번씩 4번씩 찾아오는 야경꾼들만 주무하고 있는가. 이 야경꾼이 뭐냐? 밤에 순찰 도는 사람들 있잖아. 도둑이나 이런 사람들 잡기 위해서 순찰 도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20원씩 이렇게 좀 도와주세요. 밤에 늦게까지 일하니까. 물론 월급은 따로 받는데. 그런데 그런 사람들한테는 짜증을 내. 근데 정작 뭐 여기에서 월남 파병 찍소리 못해. 그 다음에 언론 자유 찍소리 못해. 소설가가 잡혀갔어 찍소리 못해. 그리고 내가 기껏 화를 내는 건 누구한테? 야경꾼한테 화를 내고 있어. 그 다음에 옹졸한 나의 전통은 오래됐어. 유구하되 나는 이렇게 소시민으로 살아온 게 오래됐어. 유구하고 이제 내 앞에 정서로 가로놓여 있다. 이를테면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다. 부산의 포로 수용소에 제14 야전병원에 있을 때 정보원이 너스레와 스펀지를 만들고 거즈를 끼우고 있는 나를 보고 포로 경찰이 되지 않는다고. 다시 말해서 정보원이 생각하는 남자가 해야 되는 일, 가치 있는 일이야. 왜 너는 포로 경찰이 안 됐어? 왜 여기서 간호원이 되고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야. 남자가 뭐 이런 일, 간호원이 일을 하느냐고 놀린 일이 있었다. 너스들 앞에서. 너스가 누구야? 간호원들 앞에서. 지금도 내가 반항하고 있는 것은 이 스펀지 만들기와 거즈 접는 일, 거즈를 접고 있는 일과 조금도 다름이 없어. 다시 말해서 작은 일, 비본질적인 일, 소소한 일만 하고 있는 거야. 본질적인 일을 하지 못해. 개의 울음소리를 듣고 그 비명소리에 져버리고 머리에 피도 안 마른 애놈의 투정에도 나는 져버리고. 이게 뭐야? 무기력한 화자의 모습이지. 나는 개의 울음소리만 듣고도 비명에 져버려. 그리고 머리에 피도 안 마른 애들의 투정에도 나는 져버려. 떨어지는 은행나프 잎도 내가 밟고 가는 가시밭길이야. 밑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 사소한 일상도 견디기 어려운 고통을 나는 느끼고 있어. 그 다음에 아무도 나를 비켜서 있지 아무래도 나는 그 본질적인 일에, 역사적인 일에 비껴서 있는 것 같아. 절정 위에는 서 있지 않고 암만 해도 조금씩 옆으로 비껴서 있어. 그 다음에 그리고 조금쯤 옆에 서 있는 것이 조금쯤 비겁한 것이라고 나는 알고 있어. 밑에 보니까 비겁한 자신의 삶에 대한 반성을 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옹졸하게 반성을 하고 이발쟁이에게, 힘없는 사람들에게, 땅 주인에게는 못하고 구청 직원에게는 못하고, 지금 네모친 거는 힘 있는 사람이고 세모친 건 힘없는 사람이래. 그 다음에 구청 직원에게는 못하고 동해 직원에게도 못하고 야경꾼들에게 20원 때문에 10원 때문에 1원 때문에 야, 나 우습지 않냐? 자조적인 거지.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반성하는 거지. 1원 때문에 모래야 나는 얼마나 작니? 밑에 보니까 위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 화자의 왜소한 모습을 보잘것없는 자연물과 비교해서 자조함을 나타내고 있다. 그래서 모래야 나는 얼마나 작니? 바람아 먼지야 풀아! 나 얼마나 이렇게 작아? 나 왜 이렇게 쪼잔해? 정말 얼마나 작으냐? 점점점점. 자, 이렇게 점점점점 말줄임표로 끝났단 말이야. 그럼 뭘 만들까? 여운과 생각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는 거지. 여운 그리고 생각할 수 있는 계기, 생각할 계기를 만들어주고 있는 거지. 오케이,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우선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 두 사람 그거 하고 나서, 풀이하고 나서
그 다음에 내가 문제를 또 만들어가지고 띄워줄게. 자, 너부터 넘어오십시오. 좀만 쉬었다가 할게요. 오케이. 쉬다 해도 돼. 그리고 잠깐 얘 안 왔잖아. 얘 안 왔으니까 아 이거 꺼야지. 아예 안 오는 거예요. 좀 1시간 지났잖아. 오늘 안 온다고 했어요. 안 온다고 했다고?